도덕경을 쓴 노자가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나길래 고개를 돌려보니 굵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땅에 떨어져 있었죠. 그 나뭇가지는 처음에는 자신의 위로 쌓이는 눈을 지탱해냈지만 결국 소복소복 쌓이는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는데요. 반면 그보다 얇고 가는 가지들은 눈이 쌓이고 무게가 무거워져도 자연스럽게 휘어지며 눈을 아래로 떨어뜨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큰 깨달음을 얻은 노자는 사람이 살았을 땐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었을 땐 단단하고 뻣뻣해진다. 만물과 초목도 살았을 땐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었을 땐 마르고 뻣뻣해진다. 따라서 단단하고 뻣뻣한 것은 죽은 물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물이다. 이 때문에 군대가 뻣뻣하면 패하고 나무가 뻣뻣하면 부러진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게 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있게 된다며 그 유명한 도덕경 76장을 썼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세상에는 무기나 군사력으로 대표되는 하드파워, 그리고 문화, 이념 등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라는 두 개의 힘이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더 강하냐를 물으면 당연히 전투기나 미사일, 탱크 등의 무기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도덕경을 곱씹어보면 무조건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함은 분명 더 강한 힘에 의해 부러질 테니까요. 지난 1990년 미국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 교수는 힘으로 대변됐던 전통적 외교 방식인 하드파워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명저로 꼽히는 주도국의 운명, 변화하는 미국 국력의 본질에서 그는 소프트파워란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강제나 보상이 아닌 설득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이라 정의하면서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사용을 지향하고 문화와 이념 등 소프트파워로 많은 나라를 설득함으로써 세계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천조국이라 불리는 군사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패러독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나이 교수는 국제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프트파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프트파워를 발산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가랑비에 소 꽂혔듯 슬며시 외국인들을 매료시키더니 이제는 한국으로 드라마 한 편을 도배시켜도 전혀 거부감 없이 세계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혹시 작년 4월 넷플릭스가 공개한 성난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아마 드라마 자체를 보신 분들보다 수상 소식으로 접한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계 이성진 감독이 연출한 이 드라마는 공개 후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쇼라는 찬사를 받으며 엄청난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공개 이후 시청시간 10위 안에 오르며 화제가 되는가 싶더니 올해 1월 8일 개최된 제81회 골든글러브에서는 TV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일에는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 등 4관왕에 오르더니 15일에는 제75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남녀 주연상을 포함 무려 8관왕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에 오른 11개 부문 가운데 남녀 조연상과 음악상을 제외하고 모든 상을 휩쓴 겁니다. 제74회 에미상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남우주연상, 감독상 등 6관왕에 올랐는데 이 모든 기록을 한 번에 갈아치웠죠. 성난 사람들 주인공인 한국인 2세 데니는 동생 폴과 함께 마리조아 건설업이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가다 일로 연명합니다. 원래는 부모가 드라이브인 모텔을 운영했으나 사촌 아이작이 룸 하나를 밀수품 창고로 쓰는 바람에 경찰에 적발됐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 아닌 추방이 됐죠. 모텔도 넘어갔습니다. 데니는 부모를 다시 LA로 데려오려고 노력하지만 도통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동생 폴은 게임에만 빠져 살고 본인은 빚에 쫓기죠. 좋아하던 한국인 여자 빅토리아에게 진작에 차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을 주 시청층으로 하는 이 드라마 배경이 한국입니다. 드라마에서 한국어가 들리고 주인공이 엄마 아버지 소리를 하고 LG 밥솥이 나오고 다 놀다가 결혼할 때는 참한 한국인 여자와 해야 한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한국인 이민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중심이 되는 한인교회가 비중 있게 나오는 등등 한국적 풍경이 미국 드라마의 한복판에서 펼쳐졌죠. 단순히 BTS, 블랙핑크 등의 K-팝 아이돌이나 윤여정, 송강호 등의 유명 배우가 중심이 아니라 한국인 이민자가 배경이 됐고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작품상 포함 8개 부문을 석권했다는 것은 분명 한국이라는 나라가 흥미로운 주제로 떠올랐다는 방증일 겁니다. 위 골든글러브에 이름을 올린 것은 비단 성난 사람들뿐 아닙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스 또한 5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죠. 수상은 불발됐지만 이 드라마 역시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미국 영화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개념을 창시한 나이 교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안보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개최해줘서 너무 기쁘다면서 한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파워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하는 것을 얻는 능력을 말한다. 위협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도 있고 돈을 지불하거나 또는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강요나 돈이 아니라 마음을 끄는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로부터 얻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한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힘은 타인에게 매력적으로 비치는 그 나라의 문화, 가치 그리고 국내 정책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다 더 합법적으로 보이는 대외 정책으로부터도 나온다. 한국은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꽤 높은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죠. 동시에 문화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에는 한식당이 많지만 K-팝, 영화, 오징어 게임 등의 TV 프로그램, 음악, BTS 등 한국의 현대 문화는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대중문화에서 소프트 파워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대중문화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국내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부유해졌을 뿐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이제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 매료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소프트 파워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한국산 콘텐츠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지난 12월 넷플릭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글로벌 시청시간 상위 100개 작품 중 한국 콘텐츠가 15개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학폭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더 글로리가 6.2억 시간으로 3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운동 열풍을 일으킨 예능 피지컬 100과 드라마 일타 스캔들 리미티드 시리즈가 각각 15위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닥터 차정숙 리미티드 시리즈가 1.9억 시간으로 25위를 차지했죠. 여전히 드라마가 강세이기는 하지만 K-예능으로까지 인기가 확산되는 중입니다. 2024년 역시 연초부터 K-컨텐츠의 인기는 전 세계를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1월 1일 공개된 티빙의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글로벌 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1월 5일 파트 2가 공개된 서인국 박소담 주연의 이제 곧 죽습니다는 아마존 프라임 5위 안에 드는 등 파트 1의 인기를 지속했습니다. 2월 17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킬러들의 쇼핑몰 또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서 10위 안에 들며 인기몰이 중이죠. OTT 서비스 순위 티켓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발표된 살인장난감 역시 2월 11일 기준 넷플릭스 세계 TV쇼 부문 4위를 차지했으며 평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기도 했죠. 여기에 마동석이 주연한 넷플릭스 영화 황야, 독전의 속편인 독전2까지 글로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뿐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등에서 수많은 한국산 콘텐츠가 방영되고 또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이 워낙에 큰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콘텐츠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어느 정도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 콘텐츠의 가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위 폭망한 작품, 아니 외면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작품들도 외국에서는 큰 인기를 끕니다. 일례로 배우 송강과 김유정 주연의 마이데모는 SBS에서 방영 당시 최종의 시청률이 3.5%로 저조했지만 해외에서는 대단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업로드되자마자 글로벌 탑10 TV 부문 비영어권 차트에서 2위를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5위권 이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들도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끌 정도로 한국 콘텐츠의 영향력이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년 상반기 기준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TV 시리즈물 가운데 한국 콘텐츠 시청 시간은 38.5%, 영어권 전체를 포함해도 14.6%를 차지해 단일 국가로는 매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인기는 K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신뢰 덕분입니다. 넷플릭스 킹덤의 등장 이후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지옥, 더 글로리 등등 K 콘텐츠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덩치만 키운 헐리우드식 뻔한 액션과 단조로운 이야기에 질린 글로벌 구독자들이 다양한 장르와 촘촘한 서사로 무장한 K 콘텐츠를 믿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과 애플 TV 플러스, 파친코 등 한국인과 한국적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주목받으며 해외 팬들의 유입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12월 22일 발표한 2023년 해외 OTT 이용 행태 및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일본, 멕시코, 브라질 등 4개국 시청자들은 모두 OTT에서 자국과 미국 콘텐츠 다음으로 한국 콘텐츠를 많이 시청했습니다. 자국 콘텐츠와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 콘텐츠 소비가 가장 높다는 뜻이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버린 지금 한류를 견인하는 새롭고 신선한 콘텐츠가 계속해서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